자, 이제 구강 손익계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은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찾는 영역이다. 모든 그 회사, 사기업들은 다 이제 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수익, 그리고 수익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 수익이랑 비용을 비교해서 이익이 되는 상품을, 이익이 가장 큰 상품을 찾는 영역이 될 테고, 손익계산풀이 전략을 보면 이익이나 기대이익의 정의, 이거는 물론 문제에서 계산법을 주긴 하지만 기대이익은 그냥 미리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이익은 자, 수익은 그냥 판매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4,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다. 4,000원짜리 물건을 10개 팔았다. 그러면 그냥 수익은 4만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4,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물건을 만드는데. 근데 그 수익이라 하면 그냥 딱 판매액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은 결국 수익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든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죠, 그죠? 그리고 이 이익이 양수면 흑자, 그리고 음수면 적자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기대이익은 뭐냐? 기대이익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확률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일정한 확률에 따라서 수익이나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확률을 고려해서 계산한 이익이다. 그리고 기대값이에요. 기대이익, 말 그대로 기대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기대값을 얘기하는 거고, 가령 수익이 80% 확률로 100이고 20% 확률로 0이며 비용은 항상 50%인 경우에는 일단 기대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대수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기대수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용을 빼주시면 돼요. 자, 기대수익은 이제 확률을 곱한 기대값이고 결국에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면은 가중평균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산술평균을 하면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되지만 가중평균은 확률이 다를 때 그 확률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평균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80% 확률로 100이고 뭐 20% 확률로 0이다 이거 계산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00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80%죠. 그냥 100분의 80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0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20%죠. 그냥 100분의 20을 0에다가 곱해서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100이랑 0이라서 그 계산이 좀 극단적인데 예를 들어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만약에 이익이 20의 이익이랑 그리고 120의 이익이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20의 이익이 날 확률은 30%, 120의 이익이 날 확률은 70%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 계산법에 따르면 20 곱하기 100분의 30 더하기 120 곱하기 100분의 70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계산법, 기본적인 계산법은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얘를 이제 공식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얘를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100분의 30, 100분의 70에서 얘를 00 약분하고 10분의 3, 10분의 7로 써볼게요. 그럼 얘를 이제 한꺼번에 쓰면 10분의 20 곱하기 3 더하기 120 곱하기 7이죠. 자, 근데 이 공식을 어디서 봤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분점이죠. 내분점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내분점이냐? 여기 20이 있고 여기 120이 있을 때 우리가 20과 120의 내분점을 7대 3 내분점을 구하면 이 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기대 수익이에요. 얘가 20과 120을 7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공식이죠. 내분점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내분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산할 때, 그 아까 100이 80%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20이 20% 확률, 0이 20% 확률이죠. 그럼 이거 거꾸로 역수가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그냥 내분점 비율로 해주시면 돼요. 100에서 80%고 0에서 20%죠. 그럼 0이랑 100의 8대2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분점으로 그 생각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암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암산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분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혹시 나는 내분점이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계산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내분점을 어떻게 쓰는지는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기본적인 계산법은 알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내분점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자, 얘도 한 번만 더 해보면 20이 30%고 120이 70%죠. 그러면 20과 120의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7대3 내분점이 기대수익이에요. 이건 내분점 공식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 내분점이 결국 가중평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 고등학교 수학을 충분히 이수하신 분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으시리라 믿어요. 아무튼 그래도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그냥 공식으로 가시고, 아무튼 어떻게 쓰는지는 문제에서 같이 볼게요. 자, 64번 경영 전략팀의 갑 과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영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 했죠. 그죠? 자, 일단 A 전략은 50명의 고객에게 단위당 1,000원의 신선한 채소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신선도 유지 비용으로 200원을 지출한다. 자, 이거 이익 계산할 때는 물론 암산으로 바로바로 처리해서 바로 이익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근데 선지에서 보통 비용, 수익을 같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더 빠르게 선지 판단을 하고 싶으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구조로 그냥 계산을 아예 남겨버리세요. 어떤 식이냐면, 일단 50명에게 단위당 1,000원이죠. 그러면 5만 원이다. 그죠? 얘가 뭐예요? 얘가 수익이죠. 여기다가 비용으로 단위당 200원이니까 200 곱하기 50이죠. 빼기 5,000이 되겠다. 그죠? 얘가 이제 45,000으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 구조를 남기는 거예요.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이렇게 남겨두면 수익을 물으면 제일 앞에 것만 보면 되고, 비용을 물으면 빼기 한 것만 보면 되고, 이익을 물으면 최종 결과만 보면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를 남기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B 전략은 30명의 고객에게 단위당 2,000원의 육류를 판매한대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30 곱하기 2,000이니까 6만 원인가요? 6만 원 수익 빼기 육류 보관 비용으로 단위당 500이래요. 그럼 500에 30 곱하면 15,000원이죠? 15,000원. 맞죠? 15,000원 해서 앞에 A 전략에서 계산이 틀렸죠? 5,000이 아니라 10,000원이죠. 200 곱하기 50이면 왜 이렇게 계산했을까? 그래서 4만이 이익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얘는 6만 빼기 15,000 맞죠? 그래서 45,0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C 전략 30명의 고객에게 단위당 800원의 채소를 판매하며 신선도 유지 비용으로 단위당 200원을 지출한대요. 그러면 일단 30 곱하기 800 24,000원이죠? 24,000원에서 단위당 200원 곱하기 30 하면 6,000원이죠? 그리고 20명의 고객에게 단위당 2,500원의 육류를 판매한대요. 5만원이죠? 빼기 육류 보관 비용으로 단위당 500원이니까 만원이죠? 계산 맞나? 맞죠? 그러면 총 수익은 두 개 더하면 되죠? 총 수익은 74,000 빼기 여기 16,000원이 비용이죠. 그래서 58,000원인가요? 58,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이익도 뭐 굳이 계산을 해주면 18,000원 그리고 여기서는 4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선지 볼게요. 자,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많은 수익은 어디예요? 수익은 제일 첫 번째죠. 그죠? 그래서 5만, 6만, 그리고
74,000 하면 되니까 74,000이 제일 많죠? 그래서 C 전략을 선택한다. 옳은 선지죠. 그죠? 그 다음 2번. 가장 적은 비용을 발생시킨대요. 비용은 이 두 번째 거 보면 되죠. 15,000, 16,000. 그럼 B죠? 그래서 A 전략이 아니라 가장 적은 비용을 아니죠. A 전략 맞죠? 그죠? 그래서 2번은 A 전략 맞다 해주시면 되고, 이거 계산 구조를 남기라는 게 1번, 2번 같은 선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겠죠? 3번, 수익에서 비용 뺀 값을 이익으로 정의할 때, 정의를 해주지만,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이익으로 정의할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은 C 전략이다. 이익을 보면 45,000, 58,000이죠? 그래서 C 전략 맞고, 그 다음, C 전략에서 육류를 구매하는 고객이 10명으로 줄어든다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은 C 전략이다. 자, 육류를 구매하는 고객이 10명, 절반으로 줄어든 건가요? 그죠? 10명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얘 두 개를 전부 절반 쳐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 절반에서 25,000. 그럼 비용도 5,000. 그리고 얘는 2만이 되겠죠? 다 절반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이익은 38,000이겠죠. 자, 10명으로 줄어든다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은 C 전략이 아니라 이제 B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B 전략이에요. 그 다음 C 전략에서 육류를 보관하는 비용이 1,500원으로 증가한다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은 B 전략이다. 자, 육류를 보관하는 비용이 원래 얼마였어요? 단위당 5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1,500에 20명. 그러니까 비용이 3배가 된 거죠. 여기서 아까 이것도 계산식 그대로 활용하면 나머지는 다 파란색 그대로고 얘가 3만원으로 증가한 거죠. 그럼 전체 이익에서 비용이 2만원 증가한 거니까 전체 이익에서 58,000원에서 2만원을 빼주면 38,000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은 45,000원. 마찬가지 B 전략이죠. 그래서 5번도 맞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6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각 회사는 연도별 사업의 수익, 비용과 기준을 고려해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는 그냥 이익이랑 선택 기준을 따로 줬어요. 기준 1, 기준 2 이렇게 있죠. 자, 기준 1, 모든 연도의 이익을 합친 값이 가장 큰 사업을 선택한다. 자,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사업 A는 계산하면 수익은 0, 80, 40, 10이니까 130이죠. 130에서 그 다음 비용 30, 0, 0, 0이니까 30만 빼면 되죠. 그래서 100이죠. 그리고 B 전략은 수익은 80, 50, 20, 제일 앞엔 0이니까 150이죠. 150에서 비용이 10, 10, 10, 10, 40을 빼는 거죠. 그래서 11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준 1에 따르면 B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준 2에 따르면 모든 연도의 수익의 합을 모든 연도의 비용 합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비용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죠? 값이 가장 큰 사업을 선택한다. A 같은 경우는, 자, 얘도 보세요. 계산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바로바로 보기가 편하죠. 그죠? A는 30분의 130이죠. A는 30분의 130, 그냥 3분의 13이죠. B는 40분의 150이니까 4분의 15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값이 가장 큰 사업이니까 얘 두 개에 뭐 설마 이거 통분해서 보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3분의 13은 3점 얼마에 맞아? 3분의 12가 4니까 4점 얼마에 맞아? 3분의 12가 4니까 얘는 4점 얼마고 정확한 값은 뭐 4.333 이렇게 되겠지만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서 4분의 15는 4분의 16보다 작죠. 4보다 작으니까 얘는 3점 얼마겠죠. 물론 3.75긴 하죠. 어쨌든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더라도 A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방법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소수점까지 금방 계산이 되긴 해요. 뭐 얘는 4.333 이렇게 되고 4분의 15는 3.75 바로 나와버리죠. 바로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조금 더 숫자가 복잡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냥 기준이 되는 정수 있죠. 일단 기준이 되는 정수, 그 근처의 정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정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게 되면 계산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의 출제하지 않고
보통 정수 기준으로 해서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주시는 방법을 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자, 선제 봅시다. 기억, 기준 1에 의하면 A의 이익이 B의 이익보다 크다. 아니죠. A는 100, B는 110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거꾸로 뒤집혔죠. 그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사업 A의 연도별 수익의 합은 사업 B의 연도별 수익의 합보다 크다. A의 연도별 수익의 합은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바로 보이죠? 130, B는 150이죠. 그래서 얘도 뒤집혔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디귿 기준 2에 의하면 사업 A를 선택한다. 방금 했죠? 사업 A 맞죠? 자, 리을 2023년도의 수익 비용을 제외할 때 기준 2에 의하면 얘만 제외하고 나머지 따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A는 비용분의 수익을 계산해야 되죠. A는 비용이 30이고 2023 제외하면, 그리고 수익은 0, 80, 40이니까 120이죠. 그리고 A. B는 어떻게 돼요? B는 비용이 10, 10, 10해서 30이고 분모가 똑같네요. 그럼 수익만 비교해주면 되죠. 수익이 80, 50해서 130이죠. 그래서 B가 더 크죠. 그래서 기준 2에 의하면 B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기준을 따로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가자. 다만 마찬가지로 수익 비용해서 이익을 계산할 때는 계산 과정을 남기면 수익 따로 비용 따로 비교할 때 훨씬 편하게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6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6번 A 부장은 회사의 가장 큰 기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자 한다. 기대 이익은 파산 확률을 고려한 기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된다. 자, 기대 이익을 비교했을 때 A 부장이 선택할 업체는 얼만가? 자, 파산 확률이 주어져 있고 파산하지 않을 시수익, 파산 시수익이죠. 자, 그럼 파산하지 않을 확률이 80%, 파산이 20%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파산 확률이 20%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물론 이거 앞에서 봤던 기대이익 계산 공식 있죠? 기대 수익 계산 공식. 잠깐만. 기대 이익은 어차피 기대 수익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기대 수익 계산 공식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어떻게 내분점을 활용하면 계산이 좀 더 편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대 수익 확률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하는 방법은 해설지에도 나와 있고 앞에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저는 이제 내분점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산하지 않을 시수익이 500, 파산시가 100만 원인데 파산이 20이래요. 그러면 파산하지 않는 내분점 비율이 8대 2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파산 확률이 20%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8대 2가 돼야 돼요. 그럼 전체 이 차이가 400만 원이죠. 그럼 차이 400을 2대 8, 10으로 끼워 맞추면 단위 1당 40만 원이 된다. 그죠? 그래서 500만 원에서 40만 원 곱하기 2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쪽으로 와야 되니까 빼야 되죠. 50만 원에서 40만 원 곱하기 2를 뺀 금액이 이 기대 수익이니까 결국 500 빼기 80해서 4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분점을 이용하면 암산이 바로바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훨씬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잘 쓰신다는 가정하에. 혹시 지금은 조금 느리더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익숙해지면 어차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을 훨씬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을은 350, 180인데 파산 확률이 10%예요. 그러면 9대 파산 시 그리고 파산하지 않을 시 9대 1 내분점이 돼야 되겠죠. 그죠? 9대 1이니까 결국 차이는 얼마예요? 170이죠. 170이니까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7. 그럼 350에서 17을 빼주면 9대 1 내분점이 되겠죠. 그래서 333이 되겠네요. 자, 파산 확률이니까 10, 90인데 파산을 10, 90 하는 게 아니라 파산에서 90, 파산하지 않을 시에서 10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된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내분점이니까. 그죠? 그럼 333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파산 확률이 이제 20%래요. 20%인데 파산 시 수익 20, 파산하지 않을 시가 800, 780만 원 차이죠. 780이니까 2대 8 내분점, 얘도 8대 2죠. 8대 2 내분점인데 이제 이거 안 쓸게요. 그지? 8대 2 내분점인데
8대2 내분점인데 한 단위당 78이죠. 78이니까 800에서 78 곱하기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800에서 78 빼기 2 하면 얼마죠? 800에서 78 빼기 2 하면 156인가요? 800 빼기 156 하면 644가 남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400만원, 300만원, 일단 100만원 차이 확인했고 파산 확률이 40%래요. 그러면 여기서 6대 4 내분점 해주면 되고, 그러면 한 단위당 10만원이니까 400만원에서 40만원 빼면 된다. 그죠? 그럼 360이 되겠죠. 그 다음 800, 200, 일단 600만원 차이 확인했고 파산 확률이 10%니까 여기서 9대 1 내분점 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한 단위당 60만원이니까 800에서 60만원 빼주면 740만원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기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기대 이익이죠. 그죠? 기대 이익이니까 420에서 200 빼면 220. 을은 333에서 250 뺐으니까 83. 그 다음 병은 644에서 300 뺐으니까 344. 그리고 정은 360에서 150 뺐으니까 210. 그리고 무는 740에서 640 뺐으니까 100 이렇게 되겠죠. A부장은 가장 큰 기대 이익, 그러니까 병이 되겠죠. 그래서 344만원, 병이 제일 크니까 정답은 3번 병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대 수익 직접 계산하는 건 한번 해보시고 내분점이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암산도 이 정도 계산이 암산이 빨리빨리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내분점 이용해서 푸시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가 66번이고 그 다음 6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7번. A 회사는 상품 1과 상품 2를 판매하고 있대요. 자, 두 상품은 훼손 시 가치가 크게 감소하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 중인데, 아래 설명에 따라 각 상품의 보험 가입 여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골라라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상품 1은 기존이 600, 100 이렇게 쭉 있는데 설명이 기준을 지금 따로 줬기 때문에 얘를 보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보험 미가입 시 기대이익, 가입 시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데, 여기는 기대이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따로 제시해줬죠. 자, 미가입 시 기대이익은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상품 가치만큼, 그리고 훼손되는 경우에는 훼손 시 상품 가치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대요. 어차피 확률 계산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미가입 시는 일단 훼손되지 않는 경우 600. 얘도 내분점 이용해서 계산합시다. 그러면 그냥 얘는 이제 어차피 그냥 이랑 똑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600만원, 100만원이고 훼손 확률이 30%죠. 그죠? 그러면 훼손이 30이니까 여기서 훼손이 30이니까 여기서 7대 3. 이렇게 내분점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죠? 500만원 차이니까 한 단위당 50만원이고, 그럼 600만원에서 세 단위, 그러니까 150만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45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450. 상품 1. B는 어떻게 하면 돼요? 훼손 확률이 50%니까 그냥 중점이죠. 400만원, 200만원 중점 해주면 그냥 바로 300만원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얘는 300만원. 자, 그러면 기준 1, 보험 미가입 시 N은 누구를 택해야 돼요? 보험 미가입 시에는 A는 기대이익이 450, 그리고 B는 300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 보험 가입 시 기대이익은 따로 계산하는 방법을 줬는데, 상품이 훼손되지 않으므로 언제나 기존에서 보험료를 차감하면 된대요. 그럼 A는 600만원에 상품 1은 600만원에서 200만원 차감하면 되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기대이익이 되겠다. 그죠? 여기는 따로 기대이익을 정의해 준 거죠. 그죠? 그 다음 B는 400만원에서 보험료 80만원을 빼면 되니까 320만원이다. 그죠? 자, 그럼 얘네를 비교해 봤을 때 A 같은 경우는 보험 미가입 시가 450으로 400보다 크죠? 그래서 A는 보험을 미가입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근데 B는 보세요. B는 안 했을 때 300, 했을 때 320이니까 B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는 방향이 더 이득이겠죠. 자꾸 AB래. AB를 전부 1, 2로 바꿔주세요. 1, 2, 1, 2. 앞에서 AB 자꾸 했더니, 여기서도 계속 AB 하고 있네요. 어쨌든,
A는 1, B로 2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1은 미가입, 상품 2는 가입 해서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상관없음이 있는 이유는 만약에 미가입 시랑 가입 시랑 기대액이 똑같은 값이 나오면 가입하든 가입 안 하든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상관없음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다 다르니까 둘 다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67번이고 이제 6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8. 갑 회사는 직원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교육 효과와 소요 예산을 계산하였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죠. 그죠? 자, 여기서 고역량 직원은 10명이 있고 예산은 이거 인당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밑에 있죠. 그죠? 자, 교육 효과와 소요 예산은 직원 1명 교육하는 값 기준으로 한다 그랬고 1명당 1회 교육 그리고 예상 교육 효과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딱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내분점 쓰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편익은 예상 교육 효과 곱하기 1만 원이니까 그냥 교육 효과에다가 10,000원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편익 곱하기 소요 예산이 음수인 경우 손해죠. 그죠? 이 정도 기준 보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그 교육 효과를 먼저 예상 교육 효과를 먼저 계산해 보면 예상 교육 효과가 결국 편익이죠. 거의 그냥 10,000원 곱한 거니까 편익을 계산해 보면 자, 성공 확률 80%죠. 그러면 성공 쪽에서 성공 확률이 80%라는 것은 이거를 어떻게 그 숫자가 그 자리가 바뀌는 걸 어떻게 이해하셔도 되냐면 성공 확률이 80이죠. 그러면 성공 쪽에 더 무게가 무겁게 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성공 쪽에 더 무거우니까 숫자는 뒤집어서 2대 8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근데 뭐 내분점이니까 그냥 이제 그 공식 자체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성공률이 80%니까 2대 8 내분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0 차이니까 한 단위당 10 그러면 150에다가 10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두 단위 20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130이 되는 거고 자, 80, 80이니까 성공 확률 관계없이 무조건 80이에요. 그리고 40, 0이고 성공 확률 40%니까 6대 4가 돼야 되죠. 얘는 6대 4가 돼야 되고 왜냐면 성공 확률이 40%니까 실패 쪽에 더 무겁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6대 4가 돼야 되고 전체가 40 차이니까 한 단위당 4 그럼 40에서 4 곱하기 6 24 빼주면 16이 남네요. 그래서 16이에요. 그래서 편익을 130, 80, 16 이렇게 계산을 이미 끝냈어요. 자, 1번 고역량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보통 역량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예상 교육효과 합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10명은 일단 한 명당 편익이 130이죠. 그죠? 그러면 130씩 10명이니까 얘는 1300이죠. 총 편익이. 보통 역량은 80이고 직원 수 20이니까 1600이죠. 그러면 1600이 더 크니까 바뀌었죠. 자리가. 보통 역량이 더 커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 아니다. 맞죠? 1600이 더 크죠? 맞죠? 그래서 1번 맞다 해주시면 되고 아이고 자꾸 착각하네. 1번 맞고 2번 저역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항상 손해를 발생시킨다. 일단 편익이 16이죠? 16인데 인당 편익이 16인데 인당 소요예산이 20이죠. 그래서 편익에서 소요예산 빼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니까 음수가 나와서 항상 손해라고 할 수 있죠. 2번 맞고 그 다음 3번 고역량 직원 1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통 역량 직원 1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편익 빼기 소요예산이 동일하다. 자, 얘는 편익 빼기 소요예산 그러면 그 편익 빼기 소요예산이 얘는 30이죠. 그리고 보통 역량은 30 똑같죠? 맞죠? 그리고 얘까지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죠? 음수. 자, 4번 소요예산이 80만원으로 한정돼 있대요. 그러면 보통 역량 직원 1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저역량 직원 4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편익 빼기 소요예산이 크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저역량 직원은 해봐야 음수 나와요. 음수 나오니까 당연히 보통 역량 직원을 계산해서 양수 나오는 게 크겠죠. 4번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저역량 무조건 음수 나오기 때문에 저역량 직원을 교육하는 건 손해란 얘기예요. 여기서 5번 소요예산이 25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면 고역량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교육하는 것보다 보통 역량 직원을
최대한 많이 교육한 시 편익 빼기 소요 예산이 2배 크다. 자, 소요 예산이 250만 원이면 고역량 직원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몇 명을 교육할 수 있어요? 인당 100만 원이 되니까 2명을 교육할 수 있죠. 2명을 교육할 수 있으니까 편익 빼기 소요 예산, 아까 여기 계산했던 얘죠. 얘가 2명이죠. 그러니까 60의 이익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보통 역량 직원을 최대한 많이 교육하면 보통 역량은 5명을 교육할 수 있죠. 인당 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이면 5명을 교육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편익 빼기 소요 예산 하면 30 곱하기 5니까 150이죠. 150이니까 그 보통 역량을 5명 250만 원으로 5명 교육하는 것이 고역량 2명을 고역량 2명을 교육하는 것보다 편익이 2배 크다 그랬는데 곱하기 더 크죠? 2배보다 2.5죠? 2.5배 크니까 2배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2.5배가 돼야 되고, 굳이 2.5 안 찾아도 2배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4번 왜 틀렸다 했지? 4번도 크네요. 크죠. 보통 역량을 교육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고, 저역량 직원을 교육하면 무조건 음수 나오니까 보통이 무조건 크죠, 그죠? 크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4번도 맞다 해주시면 되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그 내분점을 이용해서 기대 효과 계산하시고, 그 다음 시키는 대로 쭉 계산을 하시다 보면 답 찾는 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6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9번. 다음은 2023년도 냉장고 모델별 생산량 만족도 판매량에 대한 자료이다. 자, 김사원은 기획팀에서 보고한 2024년도 판매량 예측치를 기준으로 ABC 생산량을 조절하고자 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2023년도 생산량의 경우 조절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랬으니까 말하는 것만 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예측 1은 2023년도 생산량이 가장 큰 모델의 판매량이 1만큼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얼마예요? 생산량이 가장 큰 모델은 B모델이죠. 32. 그러면 B모델이 판매량 20에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B모델이 판매량이 21로 플러스 1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예측 2는 2023년도 만족도가 가장 큰 모델 C모델이죠. C모델이 판매량이 4만큼 증가한다. 그럼 C 판매량이 14만큼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즉 예측 판매량이 지금 21,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판매량에서 플러스 4 된 거죠. 그죠? 그 다음 예측 3. 2023년도 판매량이 제일 큰 모델의 판매량이 1만큼 감소할 것이다. 판매량이 제일 큰 게 25A죠. A가 판매량 1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24가 된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된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예측 판매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4년도 판매량 예측치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죠. 야, 결국 이제 김사원이 조절하는 2024 생산량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1번. 2024년도에 생산량과 예측 판매량을 일치시키고자 할 경우 예측 1에 따르면 B모델 생산량을 11만큼 줄여야 된다. B모델 생산량이 21이 돼야 되죠. 근데 원래 32였죠. 그러니까 11 줄여야 된다. 맞죠? 1번이 답이네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으니까. 2, 3, 4, 5도 그냥 쭉 볼게요. 자, 2024년도에 생산량과 예측 판매량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예측 2에 따르면 C모델 생산량을 4만큼 늘려야 된다. 원래 생산량이 18이었죠. 18이었는데 14가 됐죠. 14니까 다만큼 늘리는 게 아니라 감소시켜야 하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 2024년도에 생산량과 예측 판매량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똑같죠. 전제는. 예측 3에 따르면 A모델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A는 24인데 2023, 25죠. 그래서 1만큼 감소시켜야 돼요. 그대로 유지가 틀렸고. 4번.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값을 손해라고 한다면, 자, 그럼 여기서 2023년도 손해를 계산해 볼게요. 생산 빼기 판매 하면 되죠? 그럼 0. 그리고 B는 12. 12가 손해죠? C는 8만큼 손해가 났다. 그죠? 손해라고 본다면 2023년 손해가 가장 큰 모델은 B다. 그죠? C가 아니라 B가 돼야 돼요. 4번 틀렸고. 5번.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값을 손해라고 한다면, 똑같죠? 예측 1에 따르면 2024년도에 모든 모델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자, 2024년도를 이제, 예측 1에 따르면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생산량은 조절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랬죠? 자, 예측 1에 따르면 그 B 모델의 생산량만 21로 바꾸면 돼요. 그죠? 다른 색깔로 할까요? 헷갈리겠다. B 모델의 생산량만 21로 바꾸면, 21로 바꾸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러면 손해는 어떻게 발생해요? 어차피 A랑 C는 그대로겠죠? A, C는 그대로고 B는 어떻게 바뀌어요? B는 그대로 21에서 20을 뺀 거니까 21에서 20을 뺀 거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모든 모델에서 손해가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산량에서 판매 예측 1에 따르면 모든 모델에서 손해가 나는 게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B는 지금 예측 1에 따르면 B가 지금 21이 돼서 생산량이 21이 됐는데 판매량이 20이니까 B랑 C에선 손해가 나지만 A에선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69고 그 다음 7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70번. 자, 각 회사의 사업별 이익은 아래 표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선택 기준에 따라 선택할 사업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죠. 그죠? 자, A 사업, B 사업, C 사업이 있고, 자, 기준 1에 따르면, 자, 이거는 앞에서 했다시피, 앞에서 한 것처럼 기대이익을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문제에서 따로 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문제에서 주는 기준에 부합하게 쭉 따라가면서 문제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준 1. 각 사업마다 최선의 상황에서 이익이 가장 큰 사업을 선택한다. 자, 그럼 기준 1에 따르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최선의 상황. 그러니까 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럼 A가 100, 그리고 B는 다 똑같죠? 20. C는 50인가요? 50이니까 제일 큰 건 A죠. 그래서 기준 1에 따르면 A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 기준 2. 각 사업마다 최선과 최악의 상황을 제외한 두 가지 상황에서 이익 평균. 자, 사업 A는 상황 1이 최악, 상황 2가 최선이죠. 그죠? 그럼 60과 10의 평균을 내면 되겠네요. 그럼 75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A는 35겠죠. A 35. 자, B는 어차피 20으로 다 똑같죠. 20. C는 최선이 50. 그 다음 최악이 마이너스 15니까 일단 최악은 마이너스 15인데 최선이 지금 두 개죠. 그래서 30과 50을 평균을 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30과 50을 평균을 내면 4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5, 20, 40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익 평균이 가장 큰 사업은 C가 되겠죠. 그죠? 기준 2에 따르면 C. 그럼 기준 3은 사업별 이익의 평균이 가장 큰 상황을 하나 선택한 뒤 해당 상황에서 가장 큰 이익이 되는 사업을 선택한다. 자, 사업별 이익의 평균. 이익의 평균이니까 다 4개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누면 되죠. 근데 지금은 굳이 4로 나누는 계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A, B, C 전부 다 상황이 4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합한 다음에 4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결국 A, B, C에서 상황 1, 2, 3, 4 다 합한 값이 가장 큰 것을 고르면 돼요. A는 얼마예요? 다 합하면 마이너스 10, 100, 90, 90에 60 더하면 150, 160이죠. A는 160이고 원래 4로 나눠야 되는데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어차피 전부 다 4로 나눌 거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B는 어차피 80이죠. 다 더하면 뭐 다 똑같으니까. C는 50 마이너스 15, 35에 30, 65, 65에 50 더하면 115죠. 여기서 가장 큰 거니까 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ACA 해서 5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죠? 그죠? 자, 오히려 그 기대이익 계산해야 되는 게 문제가 더 어렵고, 이렇게 따로 기준 주는 경우는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겁먹지 말고 따로 기준이 주어진다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시키는 계산만 잘 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71번으로 갈게요. 자, 71번. 각 기준에 따라 그 상황에서 선택할 직원을 바르게 고른 것은 얘도 기준을 따로 줬죠. 그죠? 자, 기준 1. 최선의 상황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을 선택한다 하니까 최선의 상황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은 A죠. A. 아니다. 지금은 예시구나. 얘는 예시고 그 다음 상황 따로 주어져 있죠. 뒤에. 이거 예시는 한번 이해해 보시고 물론 이제
그 뒤에 갑을병을 사례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면 얘를 보고 이제 직접 따라서 계산하시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냥 바로 갑을병 볼게요. 자, 일단 기준 1은 최선의 상황에서 가장 큰 거니까 을이죠. 그래서 기준 1은 을이 돼야 되고 선지 단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전부 을로 도배해놨네요. 그래서 기준 1은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기준 2번 기준 2번에 따르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성과죠. 그럼 최악의 상황이면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병을 선택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드디어 2개 지워졌어요. 그 다음 기준 3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눈치를 가장 적게 보는 직원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눈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자, 각 상황별로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이 내는 성과 빼기 자신이 내는 성과래요. 각 상황에서 자신을 제외한 다른 직원이 최대 성과를 내면 그 값에서 자신이 내는 성과를 뺀 게 눈치래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눈치의 합이 가장 적은 직원을 선택한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선의 상황에서 갑은 8을 내는데 최선이 10이죠. 그럼 12에서 8을 뺀 게 갑의 눈치가 되겠죠. 갑 눈치는 4예요. 을은 0이죠. 자기가 최선의 성과니까. 그 다음 병은 12에서 10을 빼서 2가 되겠죠. 자, 보통 상황에서는 최대가 6이에요. 그럼 6에서 4 빼면 갑은 2, 6에서 3 빼면 을은 3, 병은 최대니까 0이죠. 그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대값이 3이니까 갑은 3에서 1 빼면 2, 을은 3에서 2 빼면 1, 병은 자신이 최대니까 0이죠. 그죠? 이 합이 가장 작은 직원을 선택한대요. 다 합하면 갑은 4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8, 을은 4, 병은 2죠. 그럼 가장 적은 직원은 병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을, 병, 병 해서 정답 2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이거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미 느끼셨겠지만, 기대 이익 계산하는 게 직접 공식을 써서 하나하나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표 밖에 끌어내가지고 따로 계산하고, 다시 표 위에 옮겨서 적고 하는데, 내분점 이용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분점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암산을 하실 수 있게 되면, 그냥 보고 바로 내분점 쳐서 표 안에 기대값 적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빠른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분점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훈련을 계속을 하셨으면 좋겠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이제 공식으로 계산해야죠. 자, 그리고 기대이익 계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방금 풀었던 70번, 71번처럼 따로 계산하는 기준이 주어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계산이 더 없고 더 쉬워요, 보통.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잘 계산을 꼼꼼하게 읽고 시키는 대로 잘 계산을 꼼꼼하게 해주시면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손익계산 유형에 대한 강의가 끝이 났고, 이제 10강 상황 판단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어요.